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위약벌 시리즈 2탄으로 위약금과 위약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약금과 해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좀 잘 되시나요? 계약금이 해약금도 되고 위약금도 되고 위약벌도 되는 식이라서 어떤 경우에 어떤 명목의 돈으로 사용되고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약금의 근거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규정에는요. 1항 당사자는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항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5항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2항과 4항에 빨간색 표시를 했죠. 이 조항 두 개가 중요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민법에 아예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이 과다한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 잘 알아두시고요. 자, 위약금이란 게 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사자 간에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에 교부한 금전을 의미합니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특약이죠. 따라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귀속됩니다.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일단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죠. 위약금은 특약이 있어야 돼요. 계약금이 무조건 위약금이 되는 게 아니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계약에는 위약금 특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는 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예요.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면 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귀속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요.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 실제 손해가 계약금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고 관행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이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특약이 있는데 실제로 내가 받은 손해가 그 계약 금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특약을 해놨기 때문에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고요. 관행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이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특약을 할 때는 이런 경우까지 잘 생각을 해보셔서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약금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다면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계약금을 상대방이 몰수할 수 없고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내용인데요. 계약금이 당연히 위약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약을 해야 하고요.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가 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고 실제 그 상대방이 받은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보통 우리가 흔하게 접하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서식에 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에 대한 특약이 당연히 다 있는 거예요. 특히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이 조항이 위약금 특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위약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위약금과 위약벌, 글자 하나 차이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위약금을 위약벌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방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 몰수조치와 별도로 약정한 위약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약금 특약을 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 위약금과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위약금과 위약벌은 한 글자 차이지만 위약금을 위약벌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되고요. 일방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 몰수조치와 별도로 약정한 위약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위약벌 특약을 한 경우에 법원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감경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지만 위약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다만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소양속, 즉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체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을 위약벌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일단은 유효하지만 그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소양속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위약벌 액수가 과다한 이유로 법원이 그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게 될 때는 사적 자체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자,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이 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이 주장 입증되어야 합니다. 결국 위약벌은 특약이 있어야 하고 만약 이러한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만 추정되고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약금과 위약벌 한 글자 차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결국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을 할 수 있는 없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년 3월 26일 선고 98-33260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수분양자가 지급한 계약보증금이 분양자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수분용자는 계약 해제로 인하여 분양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의무를 지기로 약정한 경우 위 계약보증금 몰치 약정의 법정 성질을 위약벌로 보았습니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의 조항은 무효라고 봤고요.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를 분양하면서 토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귀책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수분용자가 지급한 매매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이 분양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귀속되도록 정한 경우 그 계약금 몰치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토지 분양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 귀책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수분양자가 지급한 매매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이 분양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귀속되도록 정한 경우입니다. 그때 그 계약보증금 몰치 약정의 법정 성격을 위약벌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계약금 몰치 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위약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은 금전 기타 물건이라고 했어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민법에 규정이 있었죠. 이에게 착수하기 전까지, 즉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약금 포기하거나 혹은 배액을 상환하고 단순 변심에 의한 해제도 가능합니다. 우리 협회 계약서에 계약금 조항 들어가 있어요. 위약금은 일단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해요. 그리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금을 몰수한다든가 혹은 받은 쪽은 배액을 상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이런 식의 조항, 그러니까 손해배상액 예정하는 거죠. 이런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특약이에요. 위약금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회 계약서에도 위약금 특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약금과 어떤 게 다르냐면요.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 그리고 계약금을 위약벌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되는 공통점은 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감경할 수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위약벌 특약은 보통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계약서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위약벌 특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별도로 특약사항안에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감경할 수는 없지만 공소양속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정리한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을 수수하죠.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계약금이 해약금의 역할을 하면서 단순 변심에 의해서 매매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매수인의 계좌번호를 계약 체결일에 미리 받아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도금 일부라도 이행이 가능하고요. 벌써 중도금의 일부라도 이행을 하면 이때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서 단순 변심에 의해서는 이제 해약하기가 힘들어요. 이 이후부터는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가, 중도금이 없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던가, 이런 사정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일단 위약금 특약은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요. 보통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문구가 써져 있거든요. 그게 위약금 특약이고요. 위약벌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잘 구분이 되시나요? 자,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건 채무불이랑은 상관없어요. 단순 변심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약금이 되고 위약벌이 될 때는 채무불이행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특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금이 당연히 위약금이 되고 당연히 위약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위약금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고 위약벌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경할 수 없다는 거, 예외적으로 공소양속 위반하면 무효라는 판결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주시면 거의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위약벌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계약 체결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계약금의 반환 및 배액사항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